안녕하세요, 공병입니다. 오늘은 IPTV 방송 광고의 특징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인 IP, 우리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모든 컴퓨터들은 IP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IP를 기반으로 한 방송 광고를 IPTV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광고는 IPTV만 있진 않아요. OTT 서비스라고 해서 넷플릭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유튜브조차도 지금은 굉장히 유료 방송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이버와 뭐 이런 곳에서도 유료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가리켜서 OTT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방송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IPTV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OTT 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급격하게 퍼진 어떤 확산된 그러한 방송 형태가 되어 있고, 아직은 넷플릭스는 광고 모델을 하고 있지는 않고 어떤 그 구독 모델을, 콘텐츠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내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그러한 광고는 사실 그 유료 콘텐츠에 대한 광고라기보다는 유튜브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에 기반한 광고가 메인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유튜브 광고는 별도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에서 하는 그런 뭐 이제 방송 광고에, 방송에 들어가는 광고, 이거는 OTT 서비스 광고라고 보기보다는 네이버의 인터넷 광고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IPTV도 물론 가입자들이 월별로 내고 있는 그 가입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IPTV는 광고를 되게 중요한 그런 활용 매체로서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IPTV가 가입자가 훨씬 늘어나면서 더욱 중요한 광고 미디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대면 어떤 접촉,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면서 IPTV가 지니는 광고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우리가 미래적 관점에서 IPTV는 굉장히 중요한 되게 광고 미디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변화의 트렌드, 그 다음에 시장의 특성, IPTV 방송 광고 시장의 특성,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방송 광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미디어 기획에서 IPTV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된 내용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 방송으로서의 IPTV에 대한 좀 개론적인 얘기를 먼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러한 방송 서비스예요. 그리고 주문형 비디오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IPTV에서도 채널별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IPTV를 하게 되면은 케이블 TV를 따로 우리가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IPTV랑 케이블 TV는 서로 공존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굉장히 경쟁 관계죠. 근데 이제 케이블 TV에서도 또한 주문형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겠어요. 케이블 TV는 그야말로 방송 채널 서비스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고, IPTV는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 이제 주문형 비디오가 메인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KT도 있고 LGT도 있고 뭐 몇 군데가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죠. 현재까지 2019년 기준으로는 1800만이 넘어갔다라고 가입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800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2배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2배를 잡으면 벌써 3600만 명이 이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케이블 TV랑 합하면 훨씬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요건 이제 중복 가입자들도 물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개인 가입자들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좀 중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1800만 명이 가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IPTV라는 것은 케이블 TV보다도 더 케이블 TV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날로그 시대의 방송의 전파의 케이블을 통한 전파의 전달, 방송 전파의 전달이라고 하는 뭐 그러한 방식으로 시작이 된 거지만 IPTV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 디지털과 인터넷 기반의 방송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문형 비디오의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IPTV는 얼마나 많은 광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느냐,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가입자가 좌우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이라고 했는데 KT 입장에서도 그러면 많은 그 방송 프로그램 또는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쟁이 이제 되게 치열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IPTV도 굉장히 큰 복병을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OTT 서비스예요. OTT 서비스는 물론 네이버나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네이버나 유튜브가 위력한 OTT 서비스는 아니고, 중요한 거 뭐냐면 넷플릭스죠. 넷플릭스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죠. 예를 들어 킹덤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에서 돈을 대고 한 거지만 그것이 전 세계의 넷플릭스 회원들이 함께 보는 그러한 이제 그 드라마가 됐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모델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 비즈니스 모델은 IPTV랑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시장을 가지고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PTV 쪽이 굉장히 넷플릭스의 어떤 그러한 그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PTV 광고의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IPTV 3사는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꿈꾸는 것은 그런 거죠. 광고가 꿈꾸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 맞춤형이 얼마나 잘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광고를 접하면서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잊어버리는 얘기는 뭐죠? 내가 관심 있는 것 또는 내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어떤 요소를 가진 광고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장 나랑 관련돼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광고가 눈에 확 띄겠죠. 그러면 개인 맞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만약 이제 개인 사용자가 좋아하는 드라마,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배우, 좋아하는 장르의 그런 콘텐츠가 있다면 그 콘텐츠에 맞춰서 그 사람이 구매할 법한 그러한 광고물을 쏠 수 있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이 IPTV가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넷플릭스가 성공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몇억 명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왜 가능하겠어요?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기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IPTV도 인공지능 서비스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또 맞춤형 서비스를 많이 더욱더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합당한 이제 광고를 하려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뭐 등장인물 또는 인물 정보, 출연 작품 이런 거에 맞춰서도 광고를 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이 출연 뭐에 맞춰서 하는 건 그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제 이동통신이 이제 5G로 넘어가 버렸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초고화질 생중계 서비스가 가능해졌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새로운 IPTV의 서비스 방식이 가능해진 거죠. 과거에는 되게 아날로그 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생중계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상 너무 힘들었죠. 그걸 하려면 어마무시한 장비들이 쫙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생중계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5G가 되면서 그런 기술이 많이 이제 그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단촐한 장비만으로도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IPTV가 생중계 서비스가 많지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뛰어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광고나 영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대해서 되게 빨리 이제 민감할 필요가 있죠. 특히 영상 쪽을 이제 우리가 만약 광고 영상이든 일반 영상이든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숙명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끝없이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좋아하는 사람들, 광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부를 끝없이 할 수밖에 없는 되게 숙명적인 그런 거는 이러한 기술 발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처럼 우리가 영상 기획 하나 잘해, 그 다음에 영상 뭐 카메라 좀 다룰 줄 알아, 이것만으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IPTV 방송 광고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PTV는 모바일 시장의 진출도 되게 중요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그렇게 저기가 그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뭐죠? 사람들이 가입만 하면 뭐 스마트폰에서 보든 PC에서 보든 텔레비전에서 보든 태블릿 PC에서 보든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IPTV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넷플릭스처럼 일반 가입자는 무조건 볼 수 있게 하고 있진 못해요. 그렇게 아직 뭐 있진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를 따라 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시장 통합을 하고 뭐 재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IPTV 쪽에서 이제 이걸 트렌드를 뉴트로 열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작 드라마 다시 보기 뭐 이런 것들이 막 10위권 안에 등장하고 막 100위권 안에 등장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뉴트로, 그러니까 새롭게 과거의 것들을 다시금 보는 그런 방식들이 되게 요즘에 또 트렌드라서, 그런 어떤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또 이제 그 IPTV가 변모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는 지상파 드라마 VOD가 여전히 인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파에서조차도 지상파의 광고를 지상파의 프로그램으로서 내보내면서 그걸로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수익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결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나오게 되면 그것이 케이블 TV도 가고 IPTV도 가고 심지어는 넷플릭스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타 다양한 서비스로, 그러니까 그 인터넷의 OTT 서비스로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됐는데 결국은 그 중에서도 지상파 드라마의 인기는 여전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상파 방송도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은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그 말이 표현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지상파 방송이 가장 많은
제작자들이 선호하고 탤런트들도 선호하고 모두가 다 선호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하나의 이제 기득권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IPTV 안에서도 지상파 방송 드라마는 여전히 인기라는 거 하는 점들을 우리는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 광고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면 2019년도 IPTV 3사 광고 매출 작년 대비 8%가 증가했어요. 2019년, 2020년, 특히 이제 2020년 넘어오면서 비대면 상황, 언택트 상황이 더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IPTV가 엉뚱맞게 이제 더 증가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광고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광고는 이제 많이들 이제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주목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IPTV가 만약 주된 광고 미디어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는 할 게 참 많아요. 케이블 TV보다도 훨씬 더 IPTV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적, 그러니까 디지털과 인터넷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결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주요하게 우리가 미래적으로 IPTV 광고에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거는 이제 IPTV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유료 가입자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뭐 스카이라이브 기업별로 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SK 브로드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IPTV 쪽인데 여기도 뭐 480만 명 만만치 않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유료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사실 지상파 방송만 있던 시절에는 방송을 돈을 내고 봐 뭐 이러한 인식이 되게 많았지만 그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이러한 그 유료 방송 시대가 정말 2020년대부터 정말 꽃을 피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는 이제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영상을 하는 분들이 갈 곳이 정말 많아요. 이제는 정말 많고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케이블 TV, IPTV 뭐 이런 쪽들도 다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영상 제작자들이 모두 다 관련돼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영상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이 영상 제작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영상을 준비하시는 분들, 영상 편집을 준비하시는 분들, 기획을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희소식이라고는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좀 광고 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IPTV 광고는 IPTV 광고 단가는 30초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PM 즉 광고가 1000에 나올 때의 광고 단가 이게 이제 35,000원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1회 노출 단가가 그러면 35원 정도죠.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만 번 정도 노출할 때 350만원 정도. 그러면 케이블 TV보다도 꽤나 경쟁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어쨌든 IPTV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IP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문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호작용성과 타깃화가 아무래도 아주 월등하게 유리하다는 점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PTV 타깃 시청자 이런 것은 IPTV가 디지털 기기가 필요하고 가입 시 유료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좀 높아요. 케이블 TV보다는 돈도 더 가입비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조금 높다는 거, 그러한 계층들이 본다는 거. 높다는 게 아주 높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거지. 이거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들도 광고 기획할 때는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OD 시청 방식 자체가 낮에는 지상파를 시청하는 주부층과 잠에 이제 퇴근한 직장인들이 주로 시청을 많이 한다는 것. 낮에는 주부층들이 지상파를 보고 밤에는 IPTV를 보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 밤에 직장인들이 되게 IPTV를 많이 본다는 것.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보통 요즘에 많이들 잔업을 안 한다고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잔업은 되게 많죠.
그다음에 뭐 사람들 만나야 되기도 하고 바쁘죠. 직장인들 참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뭘 본다는 게 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IPTV가 되게 적정한 그런 시청 미디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부와 직장인들 비율이 높다는 점들이 우리가 광고 기획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IPTV 쪽은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좀 이와 같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결국은 KT 쪽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LG U+가 굉장히 치고 올라갔네요. SK가 훨씬 이제 SK가 KT 다음으로 나온 것인데 SK가 좀 많이 밀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후발 주자인 LG U+가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이걸 좀 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 광고비 추이를 제가 좀 실태 조사한 거에 기반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걸 살펴보고 이런 IPTV 광고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광고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광고비는 이게 뭘 뜻한가요? 자,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내의 산업 생태계에서는 광고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더 광고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나눠져 있죠. 방송 광고, 인쇄 광고, 뭐 온라인 광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방송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IPTV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케이블 TV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요? 지상파 방송의 광고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매체인 지상파 TV, 지상파 방송, 라디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자, 케이블 TV도 이제 PP 쪽은 이제 프로그램 쪽의 거고 SO는 이제 그 시스템 오퍼레이터죠. 그러니까 뭐 마포 케이블 이런 쪽이고 여기는 마포 케이블에 들어가는 개별 채널들이죠. 여기서 광고는 SO의 광고는 점점 늘어간다라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아직 건재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PP 쪽도 여전하죠. 자,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IPTV의 성장에 기반한 게 있죠. IPTV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광고 기획하는 사람과 또는 영상을 하는 분들이 되게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개 광고는 이제 그 여전해요. 이 대단하죠. 5개 광고는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붙이는 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디지털 사이니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존의 5개 광고가 첨단 기술과 결합을 함으로써 5개 광고의 비중이 여전히 막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되게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이고요. 자, 신문 잡지는 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재미있는 거 요것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인 것 같아요. 인터넷 광고 무척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인터넷 광고는 PC 기반의 인터넷 광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PC의 사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거는 광고 문제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개인용 컴퓨터의 사용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PC 기반의 인터넷 광고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모바일 광고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트렌드를 좀 보면서 우리가 IPTV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PTV 광고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류는 유동적이에요. 여기서 어떠한 광고는 이제 사그러질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새로운 것들이 또 계속 출발할 수도 있고, IPTV 광고는 이제 막 이제 막 급격하게 활성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IPTV 광고의 첫 번째 종류는 VOD 광고가 있죠. 이걸 프리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IPTV의 대표적인 광고 상품으로서 시청자가 시청하는 VOD 프로그램 앞에서 한두 개 나오는 광고 상품, 이것을 VOD
광고라고 전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섭 효과가 좀 없고요. 시청자들이 광고 볼 때 스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또 대단한 그 되게 광고 매체로서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로서는 되게 짜증나는 거긴 하고, 야, 내가 돈 내고 이거 월정액 내고 보는데 왜 광고로 봐야 돼? 근데 어쨌든 스킵할 수가 없어요. 자, 홈플레이 광고라는 것은 이제 VOD 광고가 프로그램 바로 앞에 나오는 광고라면, 홈플레이 광고는 프로그램 선택하는 화면에서 나오는 광고들이죠. 그것을 홈플레이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저렴해요. 앞에 그 VOD 광고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데, 광고 시청자 관심도가 좀 다소 낮고, 그 다음에 메뉴를 스킵하는 경향성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광고 단가를 낮추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광고, 요게 있다면, 여기 플리 광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요 프로그램 안에도 광고가 좀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BTV나 OLED TV에 따라서 이렇게 용어들이 좀 달라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D Q 광고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프로그램 전에 나오는 동영상 광고로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노출해서 추가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가 바로가기 클릭한 다음에 그때 부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VODQ.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여기서 이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광고, 이것도 광고 꽤 괜찮죠.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 전에 나오는 광고. 그래서 프리플레이 Q 광고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 자체가 이벤트에 적합한 방식이다 보니까 이벤트 쪽으로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ADQ 광고는 선택한 장르의 VOD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5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나오는 광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기고요. 이런 광고라서 5분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이렇게 나오는 광고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좀 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시청자가 버튼을 클릭해야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런 면에서 VOD Q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 중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반면 있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클릭하지는 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특징을 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TV를 기반으로 해서 OLED TV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OLED TV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용 페이지에 전용 페이지를 TV에 입점시켜서 거기다가 어떤 이런 그 전용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을 브랜드관이라고 얘기하고, 메뉴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고주 전용 페이지로 연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하는 것을 브랜드관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원래 TV가 가장 1위 이제 IPTV이다 보니까 여기서 해서 성공하는 것들은 당연히 다른 쪽에 퍼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임큐 광고, 이것은 제품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해서 특정 시간에 VOD를 시청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광고 노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타임큐 방식.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PPLQ, 이것은 제품 브랜드가 등장하는 화면에 PPL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PPL이 등장한다는 거. 근데 PPL이 좀 다르긴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 프로그램 안에서 뭐가 나올 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가 좀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광고 효과가 굉장히 높죠.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가격도 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광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TV에서도 15 광고가 있어요. 그걸 15Q라고 하고, 15 광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려서 아실 거예요. 이것은 시간 정보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브랜드에 대해서 되게 심플하고 그러한 정확하고 신뢰도가 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15 광고이기 때문에 15 광고의 효과도 IPTV에서 여전히 작동한다는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채널 Q 광고가 있어요. 이거는 타겟의 성격에 맞게 채널과 프로그램 선택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이라서 실제 채널에 바로 가기 아이콘을 노출하여서 이제 브랜드 홍보관 및 이벤트 쪽을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채널 Q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딜라이브라고 하는 그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잠깐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이브 같은 경우는 원래 종합 유선 사업 방송 사업자, 즉 SO로서부터 시작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SO들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여러 지역 것들을 인수합병해서 굉장히 커졌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됐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그 SO로서의 역할을 뭐 그만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그 광고 에이전시로서의 활동을 아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딜라이브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요즘에 이런 광고 이제 케이블 방송과 특히 IPTV 광고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VOD 광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이브 홈페이지는 뭐 검색하면 금세 찾을 수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뭐 케이블 뭐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답지 않죠. 그래서 이거 딜라이브 AD라 그래가지고 이 광고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케이블 쪽이 강자이기 때문에 케이블 광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놓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광고 에이전시 홈페이지를 종종 들러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기를 보다 보면은 요즘에 그 최근의 추세들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최근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계속 개념들이 바뀌니까, 그래서 뭐 케이블 TV 광고는 뭐 전 광고, 후 광고, 중간 광고 이렇게 뭐 이런 개념들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 지역별 광고료,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 최신의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서들도 굉장히 그 이제 보기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케이블 광고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IPTV, 이제 좀 전까지 계속 설명드리던 IPTV죠. 그래서 IPTV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딜라이브 같은 경우는 IPTV 쪽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SK, KT, LG 이쪽에 대해서 뭐 이렇게 프로그램 A 광고, 프로그램 사이에 있는 IPTV 광고, 그 다음에 광고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좀 하고 있고, IPTV 광고에 대해서 자신들이 딜라이브 입장에서 어떤 면들이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지역 타겟팅, 채널 타겟팅, 시간 타겟팅, 오디언스 타겟팅,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좀 해놓은 어떤 IPTV 광고의 장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IPTV는 그야말로 디지털과 인터넷 기반의 이제 기술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하죠. 이거 이제 본거에 대한 CVV, 그러니까 본거에 대한 과금, 이런 방식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그 실시간 조회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TV 관련돼서도 이렇게 상품 소개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지금 지상파 방송도 광고도 이들은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써놨고요.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이제 VOD 광고 같은 경우도, 지금 VOD라 광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케이블 TV에서도 VOD 광고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IPTV는 기본이 다 VOD라고 볼 수가 있고요. 케이블 TV에서도 VOD 광고를 하고 있는데, VOD 광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선택했다라는 그 측면, 그 콘텐츠를 선택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관심의 매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VOD 광고도 시간대별, 프로그램별, 지역별 타겟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들을 이렇게 설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핑 광고라고 이거 보다 보면 되게 최근 얘기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재핑 광고라고 하는 용어들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재핑 광고라는 건 디지털 TV 채널 변경, 그러니까 디지털 TV에 해당되는 거 있죠? 그런 경우에 채널 변경 시에 지연 시간에 나오는 광고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걸 좀 캐치를 잘 못하죠. 시청자가 채널 변경 시 TV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채널 변경할 때 항상 그렇죠. 그때 주목도를 활용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 노출 횟수가 많은 광고, 노출 횟수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재핑이 이제 그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딜라이브가 원래 이제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광고랑 서로 시너지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광고에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꼭 그 광고 에이전시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가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딜라이브 같은 경우는 온라인 광고 쪽에도 지금 이제 확장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지금 광고 에이전시들은 지금 당연하게 이런 활동들을 좀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모바일을 비롯해서 온라인 쪽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광고가 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딜라이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네이버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쪽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재밌는 건 노래방 광고도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 광고, 뭐 오개 광고 이런 쪽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종합적인 광고 에이전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재미있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광고 에이전시들의 사이트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뭐 재미있는 이제 그것들을 좀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저기 광고 문의할 때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광고 문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좀 보이죠. 예를 들어서 IPTV랑 지상파랑 노래방 광고 이런 것들은 한 묶음에 한 팀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되게 나름대로 이게 이제 비중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저희가 됐어요. 지역별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딜라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는 대기업 광고보다는 이제 중간 규모 이하 광고들, 그다음에 지역 밀착적 광고 이런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면서 그렇게 딜라이브 광고 이제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에서 광고 에이전시로 변신한. 자, 그럼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IPTV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낯선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IPTV 광고는 IP 기반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디지털과 인터넷 기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공지능이라든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든가 5G 기반의 생중계 뭐 이런 식으로 모바일 IPTV랑 통합되고 뭐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좀 알아두셔야 하고요. IPTV의 광고의 특징은 결국은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기반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성과 타깃화가 가능하다는 것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IPTV 광고는 지금의 형태가 고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기술이라든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영역이 바로 IPTV 광고라고 볼 수 있고요. IPTV 광고는 VOD 광고, 홈플레이 광고, VQ 광고, 뭐 VADQ 뭐 이런 광고들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건 이런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 현장에서 광고 기획을 할 때는 또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근데 이 원리들이 이미 성공한 모델의 광고 모델들은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건 이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IPTV 광고에 대해서 좀 새롭지긴 하지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좀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광고 기획과 영상 쪽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잊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